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텃밭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2월 달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보기 좋게 오늘부터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졌고, 다음 주 입춘이 시작되는데, 입춘 이후에 또 강추위가 찾아온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2월 달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을 이렇게 경기 남부 지역, 저 같은 경우에는 텃밭이 안성에 있는데, 경기 안성 지역에는 심기 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입춘 이후 한 일주일 정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고 이후에는 또 많이 날씨가 풀려가지고 평소보다 많이 푹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심을 수 있는 작물들도 이렇게 경기 남부 지역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심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텃밭을 미리미리 정비하셔가지고 5월이나 6월 달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일찍 텃밭 가꾸기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밭 풍경인데 보시는 것처럼 밭 상태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농작물 잔재도 남아있고, 농사라는 것이 이렇게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지만이 밭도 더 깨끗해지고, 그리고 작물 건강 상태도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말 농부이고 자주 밭에 나와보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텃밭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부직포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비닐멀칭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올해는 이렇게 종종 텃밭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촬영도 하고, 그리고 주별로 기온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관리를 텃밭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계획인데요. 오늘은 기온을 먼저 설명드리면, 현재 안성 지역 기온은 영하 3도이고 안개가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뿌연 상태인데, 그래도 촬영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이제 덩쿨성 작물 심기 위해서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고 지지망을 설치하였는데 아직 철거를 못한 상태예요. 날이 풀리면 해야지 하는데도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춘 이후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요. 저 또한도 그 예보를 듣고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뭔가 해봐야지 라고 했는데 조금은 의욕이 꺾이더라고요. 그렇지만 퇴비를 구입한다던가 또는 창고를 정리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날씨 관계없이 2월 달에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미루지 않고 창고 정리라든지 퇴비 구입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비료 구입 1년 동안 쓸 것을 좀 구입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많이 추웠다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많이 날씨가 풀린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2월 달에 심어보고 싶었던 작물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올해는 좀 일찍 텃밭 가꾸기를 시작해 봐야겠다 생각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함께 좀 더 빨리 이 텃밭 가꾸기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매해 이렇게 2월 달부터 작물 심기를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이 얼어서 작물을 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이제 노토리 작업을 하는데 후배를 통해서 노토리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후배가 시간이 안 되게 되면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월 작물 심기가 예전에 이제 시골에 살았을 때는 뭐 당연시 했던 부분인데 이 노토리가 늦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3월 달부터 텃밭 가꾸기 작물 심기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땅이 녹아 있고 그리고 밭이 정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2월 달에 심을 수 있는 텃밭 작물 제가 많이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와 같은 작물들 조금 빨리 심으셔가지고 풀 걱정 없이 그리고 벌레 걱정 없이 작물 심기 조금 쉽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월 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녹아 있고 땅 상태가 어떤지 좀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에 혹시라도 나가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영상 보시게 되면 텃밭 흙이 이 정도로 녹아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밭 풍경을 보더라도 텃밭이 뭐 많이 꽁꽁 얼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녹아 있는 텃밭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쌓여져 있고 다음 주부터 강추위가 이어지고 지금 현재 오후도 아니고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보게 되면 의외로 녹아있는 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한번 이렇게 삽을 한번 다 파보았는데 물에서 이렇게 먼 땅을 삽으로 파게 되면 삽자루가 이제 부러질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가지고 토양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토양을 들춰보게 되면 꽁꽁 얼었을 것이라고 예상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흙은 물론 이렇게 보시면 얼었어요. 얼어서 이제 들리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들리기까지 하거든요. 거의 한 3cm 정도? 2에서 3cm 정도가 이렇게 얼어서 있는데 그 안에 흙은 의외로 이렇게 뽀송뽀송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전이고 오전 9시이고 그리고 영하 3도이기 때문에 밤사이에 겉흙이 이제 얼어붙은 것이고 그렇지만 낮에 기온이 풀리고 특히 햇빛이 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겉흙 그러니까 이렇게 얼어붙었던 겉흙도 녹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밭을 만들고 씨앗 파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위 아주 강한 대파라든지 완두콩이라든지 이와 같은 작물을 심게 되면 무리 없이 2월 달에도 작물 심기가 가능합니다. 저도 오늘은 땅이 얼어서 삽으로 흙을 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의외로 텃밭흙이 많이 촉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2월 2일 텃밭에 남아있는 작물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니, 2월달 하게 되면 가장 추운 달이고 6월 초 하게 되면 아직도 입춘이 지나지 않은 시기인데 어떤 작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또 텃밭에 남아있는 작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덩쿨 작물들은 이렇게 서리를 맞고 추위에 다 죽었지만, 의외로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들은 이 정도 추위에는 절대 죽지 않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 상추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추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새순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보이죠. 이 겉잎은 이제 말라서 죽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새순이 살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이 되게 되면 아주 폭풍 성장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푸릇한 잎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상추가 추위에 강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나 남부 지역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시기에도 상추를 수확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추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중부 지역과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보양, 저 같은 경우는 좀 엉성하게 이렇게 흰색 부직포만 덮어주었는데, 흰색 부직포가 아니라 비닐 터널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겨울 동안에도 상추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1분 남겨가지고 월동 상추를 맛볼 수가 있어요. 월동 상추는 이렇게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지 않는 이상을 맛볼 수 없는 상추의 아주 진한 맛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텃밭과 구기 하시는 분들만 먹어볼 수 있는 월동 상추입니다. 아마 월동 상추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추를 재배하실 때에는 이제 봄과 가을 재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꼭 겨울 재배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시금치인데요. 이제 시금치 같은 경우에도 겨울 동안에도 수확해 먹기 위해서 이렇게 보양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조금 엉성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겨울 동안에 수확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보양 작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금치가 푸른 잎을 보이고 있고, 상추와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얼음에 쌓여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순이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얼음을 뒤집어 보게 되면 그 안에 이렇게 새순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새순이 살아있거든요. 그만큼 상추하고 시금치는 정말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이고, 특히나 시금치는 아마 상추와 달리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추위에 강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월동 작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조금은 엉성하지만 부직포를 덮은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지금 눈이 녹으면서 이렇게 흰색 부직포가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의외로 지금 보시면 보양하지 않은 것과 그 보양한 것의 차이가 어느 정도 느껴지시죠? 오늘 지금 현재 오전이고, 그리고 햇빛이 전혀 띄지 않는 이렇게 안개만 뿌옇게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확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낮에 햇빛만 강하게 찐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충분히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시금치일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되게 되면, 그리고 오후에 눈이 풀리고 햇빛만 찌면 되거든요. 햇빛이 찌게 되면 오늘 일부 시금치를 수확해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금치하고 상추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재배 가능한 작물이에요. 보통 상추 같은 경우에는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여름 재배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무 그늘이라든지 또는 우리 텃밭 같은 경우 이렇게 서측에 건물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 그림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위에 약한 텃밭 작물을 심어주게 되면 겨울에도 충분히 이 상추를 재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금치 같은 경우에도 더위에 약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재배하기 어렵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품종 선택만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사계절용 시금치 씨앗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시금치 씨앗을 구입해가지고 파종해주게 되면 여름철에도 시금치를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을에만 그리고 겨울에만 심어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연중 재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역시나 가을 재배인 것 같아요. 가을에 이렇게 시금치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그해 수확해 먹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의 신경만 부직포라든지 비닐을 이용해서 약간만 보양을 해주게 되면 겨울 동안에도 이렇게 푸릇한 시금치를 드실 수 있으니까 마트에서 이 시금치 구입할 일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남겨가지고 이듬해 봄에 월동 시금치를 맛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을 시금치를 더욱 추천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추위 속에서 이 시금치가 성장하기 때문에 단맛이 엄청나게 풍부해요. 스스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잎을 이렇게 바닥에 바싹 눕히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당도를 높여가지고 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대부분의 월동하는 작물들이 보이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 동안에 작물을 수확해 먹게 되면 특유의 단맛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음 작물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추하고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릇함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 좀 보여드렸고요. 또 다른 작물은 냉이인데요. 냉이 같은 경우도 2월달에 많이 수확해 먹는 작물이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에서 자연 발화한 냉이가 아니라 이렇게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냉이를 수확해 먹고 있어요. 그런데 냉이 씨앗을 흩어뿌림 하면서 너무 많은 냉이 씨앗을 흩어뿌림 해가지고 냉이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다 냉이거든요. 서리를 맞아가지고 죽은 듯 보이지만 또 날이 풀리고 햇빛이 찌게 되면 충분히 수확해 먹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작아가지고 그리고 소금을 해가지고 수지로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냉이가 많이는 이제 싹을 틔웠는데 제식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큼직하게는 키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지금 냉이이고요. 땅이 얼었기 때문에 채취는 못하고 상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 속에도 냉이가 있는데 시금치하고 상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싹은 다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냉이는 2월 말만 되더라도 추대가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특히나 큼직한 냉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이렇게 추대가 빨리 올라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3월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2월달부터 부지런히 이 냉이를 수확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냉이를 채취할 때는 이른 아침에 오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땅 상부가 얼어있기 때문에 냉이 채취를 거의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냉이를 채취하다가 호미자루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전에 오셔가지고 냉이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햇빛이 이제 충분히 쪘을 때 텃밭에 오시게 되면 냉이를 충분히 채취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많이 추워진다라고 하니까 이번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냉이를 채취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쪽파인데요. 쪽파 또한 월동하는 아주 대표적인 작물이죠. 보시면 쪽파가 죽은 듯 보이지만 이제 안쪽으로 살아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지금 당장은 채취하기 어렵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날이 풀리고 봄이 오게 되면 아마 3월달 정도가 되게 되면 충분히 월동한 쪽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월동 쪽파 또한 시금치와 마찬가지로 특유의 단맛이 있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이 쪽파를 재배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쪽파도 잘만 하면 영준 재배가 가능한데 혹시나 월동한 쪽파가 가장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봄에 가장 기다리는 작물 중에 하나가 이 쪽파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눈에 덮여 있어서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 성장을 멈추고 이제 멈추고 있는 것이고요. 봄이 되고 좀 날씨가 풀리게 되면 보통 3월달 정도가 되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월동한 쪽파를 맛볼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쪽파를 재배하면서 한 번도 월동 쪽파 맛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올해에는 꼭 가을에 쪽파를 심어주시고 일부는 김장용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남겨가지고 이렇게 월동시켜가지고 월동 쪽파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이는 농작물 잔재가 공심채 잔재이거든요. 공심채는 워낙 고온 다습한 곳에서 성장하는 작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 덮인 밭에서는 당연히 죽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혹시라도 공심채를 한 번도 심어보지 않았거나 모르신다고 한다면 올해 한번 꼭 심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월동 작물이 아니라서 겨울 재배는 당연히 어렵지만 4월 정도에 씨앗 파종을 하게 되면 설이 내리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텃밭 작물이고 그리고 병충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초보 텃밭지기도 충분히 유기농으로 재배해 볼 수 있는 텃밭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대파인데요. 대파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날씨만 풀린다라고 한다면 대파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상태예요. 쪽파와 달리 이 줄기대가 좀 굵기 때문에 이렇게 겨울에도 충분히 수확해 먹을 수 있고 지금 보양 작업을 전혀 하지 않아 가지고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뿌리나 연백 부분은 충분히 수확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좀 풀렸을 때 그리고 강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오셔가지고 대파를 수확하게 되면 마트에서 대파 구입하는 일 없이 월동하고 있는 대파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채취한 대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연한 것이 특징이에요. 보통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은 하우스 재배라든지 아니면 잘 보관된 대파이기 때문에 질기고 쓴 것이 조금 특징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밭에서 직접 재배한 대파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는 대파를 수확해 먹게 되면 특유의 단맛은 물론이고 연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 많이 추워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뭐 10도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면 물론 대파도 수확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씨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대파를 수확해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대파를 겨울에 수확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금치나 상추처럼 엉성하게라도 흰색 부직포를 덮어 주었는데 대파에도 이렇게 흰색 부직포를 덮어주게 되면 대파도 겨울에 꽤 많은 양의 수확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홍반장이라고 해서 김장 무 수확하고 일부를 밭에 남겨둔 것이에요. 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때 남겨두었는데 무는 뭐 당연히 월동할 수 있는 작물이 아니고 그리고 특히나 추위 아주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영하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지체 없이 수확을 해가지고 저장해 둬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품종은 홍반장이라 해가지고 홍색을 띠는 것인데 그리고 영하의 기온에서 이 무를 재배할 경우에는 속칭 바람이 든다고 하죠. 바람이 들어서 그 식감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꼭 영하의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꼭 수확을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컹물컹 한 게 보이시죠? 벌써 안쪽은 다 썩어 있을 거거든요. 그만큼 기온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월동은 물론이고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수확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남아있는 농작물이 있는데요. 바로 배추입니다. 배추도 이렇게 겨울 동안에 재배한다는 말이야? 라고 해서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배 목적으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일부 배추가 다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수확을 하지 않은 배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추가 이 추위 속에서도 푸른 잎을 자랑하죠. 김장무와 달리 김장 배추 같은 경우에는 영하 8도까지 버티는 아주 추위에 강한 텃밭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상추만큼이나 그리고 시금치만큼이나 속잎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둔 이유는 이 배추가 봄이 되게 되면 배추 꽃을 피우거든요. 그럼 배추 꽃과 그리고 줄기를 수확해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당연하게 그 줄기하고 꽃을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는 그런 것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배추 줄기와 배추 꽃 향이나 맛이 배추와 아주 흡사하고 수분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보니까 봄철 농산일을 하다가 목마르고 그럴 때 뜯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아주 귀한 요리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배추 같은 경우에도 배추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그냥 놔둔 것인데 이렇게 추위 속에서도 잘 버티고선 살아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봄이 되면 꽃을 피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전에 밭을 로터리 치게 되면 이렇게 남아있는 배추들은 그대로 포기하고 버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 전에 혹시라도 기온이 좀 풀린다라고 한다면 이 속잎을 놔두고선 겉잎을 쌈 재료처럼 수확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상황을 본 다음에 배추 잎 정도는 수확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보양을 해주게 되면 충분히 겨울 동안에도 잎상추 수확하듯이 수확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지는 못했고 이렇게 좀 방입으로 놨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은 미안한 감이 있을 정도인데요. 배추도 이렇게 추위에 강하다는 것을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흐리고 그리고 이렇게 안개가 껴있다 보니까 더 푸릇한 모습을 잘 못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다 죽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쪽에 이제 잎들이 푸릇하게 살아있는 것을 좀 리얼하게 좀 보여드리면 더 좋은데 날씨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어둡게 영상이 촬영돼 가지고 배추의 속잎을 정확히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텃밭 주변을 보게 되면 이 겨울 동안에 살아있는 작물이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텃밭에 와보지도 않는 경우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작물이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작물이 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매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재배만 했다라고 한다면 겨울 작물 재배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겨울 작물 재배가 좋은 점이 추위 속에서 작물들이 자라다 보니까 병충해 걱정은 물론 뭐 없고요. 그리고 매번 이제 텃밭 가꾸기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풀 관리인데 풀을 뽑을 이유도 없다 보니까 텃밭 가꾸기 하는 것이 정말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땀이 엄청나게 많은데 땀 흘릴 일이 없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트에서 보통 이와 같은 작물들을 이제 구입해서 먹게 되는데 겨울 작물 재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작물들을 구입해서 먹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마트에서 구입해 먹는 겨울 작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하우스 재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직접 겨울 재배 작물들을 수확해서 먹게 되면 하우스 재배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단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식감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겨울 작물 재배
작물을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잊지 않고 매해 이렇게 겨울 작물을 키워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도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재밌을 순간이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돈으로 주고서 살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서도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겨울철에는 더 많은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텃밭 작물 일부러 보여드렸고 더 많은 작물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해살이 작물들인데요. 저희 텃밭에 수많은 여러해살이 작물들이 있는데 이 작물들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다음 주에 만약 추위가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추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텃밭 가꾸기 저랑 함께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